여러분이 이 생산자 단체와 관련해서는요, 이러한 그 수산물을 생산하는 이제 단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언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농업, 그 다음에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4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생산자 단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단체들은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생산자 단체는요. 생산자 단체는 어업으로 인한 생산력을 증진이 시키는 것이죠. 생산력 증대가 과연 어떤 부분일까요? 소득을 증대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산력을 증진하고 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한다. 하는 그러한 어업인들로 이루어진 자주적인 조직을 우리는 생산자 단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자 단체에는 이제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한번 보는 것이죠. 자, 수산업협동조합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이죠. 수산업협동조합이죠. 협동조합에는 이제 조합인 경우는 이제 조합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조합하고 중앙회가 있습니다. 중앙회. 이렇게 좀 구성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수산물을 이제 공동으로 생산합니다. 수산물의 공동 생산. 생산하는 경우도 이제 있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산물을 이제 생산을 해서 공동으로 판매한다. 공동 판매. 공동 판매도 하고요. 그리고 가공하고, 가공. 그리고 수출도 하죠. 수산물을 직접 공동으로 해서 판매도 하고, 가공도 하고, 외국에 이제 수출도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업인 5명이 모이는 거예요. 어업인이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체죠. 결성한 법인체. 법인격 있는 조직이죠. 법인격 있는 조직. 여기서 잘 보셔야 할 것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어업인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5명이라고 했습니다. 5명. 5명 이상이 모여서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조직이다. 이런 분이 바로 이제 생산자 단체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를 우리는 생산자 단체라고 한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또 단체들이 있죠. 이 외에도 그 밖에 또 단체들이 있다. 단체들이 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영어 조합 법인이 있다. 영어 조합 법인. 조합 법인도 있고, 그 다음에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19조 1항이나 또는 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의 법인도 있습니다. 어업회사 법인도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볼 것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물류 표준화죠. 물류의 표준화. 물류의 표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서 여러분 이제 그 물류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물류의 이제 표준화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수산물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수산물에 대한 운송, 그 다음에 보관도 하야죠. 그 다음에 그런 운송물을 또 어떻게 하역, 또 포장, 이런 부분들을 좀 담당하죠. 그래서 말 그대로 물류라고 하는 부분들은 수산물을 직접 어떻게 하나요? 운송도 해야죠. 보관도 해야죠. 또 하역도 해야죠. 또 포장도 해야 되죠. 이런 업무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기기가 있을 것이고요. 또 용기, 설비, 그리고 정보, 이런 부분들을 말 그대로 표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표준화시킨다는 얘기예요. 스탠다드하게 표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원활히 하는 것을 우리는 물류 표준화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이제 이력, 추적 관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력, 추적 관리.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이력을 추적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력 추적이다. 수산물의 어떤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죠. 수산물의 안전성에. 이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경우에 그 수산물에 대한 이력을 추적해서 관리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수산물을 추적해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추적을 하게 되면 추적을 한다는 얘기예요. 추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원인을 규명해야죠. 어디에 도대체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가. 원인 규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추적을 하게 되면 말이죠. 그러면 생산 단계에서부터 판매하기까지 각 단계별로 해서 그러한 정보들을 기록 관리하는 것이죠. 각 단계별로. 이것을 이제 우리는 이력 추적 관리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리적 표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지리적 표시. 자, 지리적 표시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부분입니다. 수산물이나 또는 수산 가공품의 명성과 품질, 또 특정 어떤 지역에서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에 특정 지역에서 생산, 제조 및 가공되었다. 또 특정 지역.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완도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겠지만 완도하면 어떤 김 뭐 이런 부분도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영광하면 뭐 굴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분은 어떤 특정 지역이죠.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지역에서 생산해서 제조해서 가공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과 연관이 되는 겁니까? 지리적인 부분과 연관이 되는 것이죠. 지리적인 부분. 통영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멸치라든지 미역이라든지 이런 분들 유명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동음 이의어 지리적 표시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동음 이의어 지리적 표시. 자, 동음 이의어라는 것은요. 같은 의미라고 하더라도 뜻이 어떻다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음 이의어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품목에 대한 지리적 표시에 있어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발음은 같지만 발음은 같다는 얘기예요. 발음은 같죠. 하지만 해당 지역이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해당 지역이. 다르다. 이것이 바로 동음 이의어의 지리적 표시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리적 표시권 한번 보시죠. 지리적 표시권. 이 지리적 표시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죠. 등록이 된 지리적 표시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이다.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배타적이라는 얘기예요. 지식재산권입니다. 지식재산권. 예전에 이제 지적재산권이라고 했는데요. 그건 이제 지식재산권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정정을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지식재산권이다.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이것이 바로 지리적 표시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유전자 변형 수산물이 있죠. 유전자 변형 수산물. 유전자 변형 수산물이라는 것은 이런 부분이죠. 유전자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분리하거나 재조합해서 어떤 의도한 특성을 갖는 수산물이다. 유전자를 분리한다는 얘기죠. 분리.